안녕하세요.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이용술입니다. 자, 오늘은 다단계 업계 흑백사진 17탄인데요. 이제 2007년도에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의 흐름을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식은 들으셨나요? 2019년도에 이제 매출 집계가 이제 속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뭐 재무제표상에 그런 매출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2019년도 매출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1조 매출 시대를 두 개의 기업이 점유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현재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외국계 A사 아메이고요. 요번에 1조 클럽에 이제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회사는 국내 기업 A사, 즉 애텀입니다. 재무제표상에서는 뭐 물론 애텀이 작년에도 매출이 1조가 넘었지만 순수한 다단계 매출은 1조가 좀 안 됐거든요. 한 9천억대의 매출이었는데 올해는 1조 한 7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2020년 올 7월에 정확한 공시가 될 거고요. 현재 그래서 될 건데 현재 이렇게 애터미가 1조 원 시대를 열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1995년 7월 6일부터 이 업계, 제도권에서 이 업계가 진행이 되면서 2019년까지 아메이가 딱 두 번만 빼놓고 부동의 1위를 지켰습니다. 그 두 번은 2004년도와 2005년도 그 당시에 제이유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1위를 2년 연속했고요. 하지만 바로 2006년도에 바로 퇴출이 되면서 부동의 아메이의 1위 자리는 경로가 부동의 1위였습니다. 근데 또 최근 기사를 보니까요. 이 아메이가 2006년부터 2006년, 7월,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까지 18년까지 계속해서 그 아메이가 그 12년 연속으로 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올해 아메이가 그 매출적인 부분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됩니다. 큰 폭은 아니에요. 큰 폭은 아니고 한 3% 정도 매출이 좀 꺾였는데 애터미는 지금 창업 이래로 11년 만에 1조 매출 달성했고 계속적으로 매출이 상승 곡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면서 이 대비되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은 다단계 업계의 흑백사진 17탄 방문 판매법 사각지대 손질 나서다 라는 테마로 강의를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 들어가겠습니다. 자, 2007년은 그 어느 해보다 불법 다단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 불법 공유 마케팅을 운영해 오던 회사들에게 최종 선고가 내려졌고 미성년자 및 대학생, 다단계 판매에 대한 집중 조사도 이루어졌다. 또 잇따른 방문 판매법 개정 발의안에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2007년도는요, 2004년에 이 업계 최고 매출을 경신한 이후에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계속 내리막을 칩니다. 물론 2008년부터는 다시 매출이 반등을 해서 다시 쭉 상승하면서 2014년 정도 됐을 때 2004년에 매출 다시 경신하는데요. 그 기간에 거의 10년이 걸렸습니다. 아무튼 2007년도가 2000년대 가장 최저 매출을 기록한 게 또 2007년도인데요. 이 해에는 이제 그 포인트 마케팅 잔재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졌고, 즉 불법 공유 마케팅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그런 회사들에 대한 어떤 계속적인 그 제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조금 달랐던 거 보면은 미성년자라든가 어떤 대학생, 그 속된 말로 새끼 다단계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대학생들 다단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뭐 거마라고 해서 뭐 거여동, 마천동 일대에 있는 그런 대학생들 불법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들이 다 어떤 좀 조사가 되면서 좀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그런 것도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소 테마가 자, 2단계 이상이면
다단계로 규정해야 라는 이런 소테마가 있는데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서울 YMCA는 2007년 2월 5일 방문 판매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문제점이 드러난 공제조합을 해체하라. 지금 공제조합이 2003년도에 설립돼서 2003년, 4년, 5년, 6년, 4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공청회에서는 문제점이 드러난 공제조합을 해체하라. 또 3단계 이상이 아니라도 다단계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다단계라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때만 해도요. 아직 후원 방판이라는 부분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계속적으로 후원 방판 업체도 다단계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차후에 이제 후원 방판이라는 게 생겼죠. 자, 아무튼 이러한 계속 YMCA에서 이런 공청회가 있었고요. 자, YMCA 측은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인 판매 조직의 경우에도 이게 후원 방판의 현재 구조입니다. 판매 조직의 경우에도 다단계 판매와 동일한 영업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단계 판매 조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당시 국회 정무위 소속 고진아 의원은 다단계 판매의 방법을 사용하는 변종 방문 판매가 등장해 법률의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방문 판매는 사실상 1단계만을 인정해 건전한 기업과 판매원을 육성해야 한다고 YMCA의 의견에 동의했다. 예, 이런 지금 2007년도에 이러한 어떤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YMCA는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소비자와 판매원의 소매 마진 차이가 없어야 한다이다.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에서 본질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이제 들먹이죠. 회원 가격으로 이제는 판매가가 동일해지는 이런 좀 시대가 좀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어떤 흐름 때문에 초기 사업자들의 어떤 수입이 많이 좀 현재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더더욱 후원수당 총액 제한 35%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매 마진이 그전까지는 좀 지켜졌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소매 마진이 지켜지지 않게 된 거고요. 근데 지금 어떤 기업들은요, 회원 가입을 해도 안 해도 판매가와 비회원 소비자나 회원 소비자나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가가 동일하게 지금 그런 정책을 하는 회사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판권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이 좀 그러한데, 판권을 따지 못한 어떤 회원을 가입을 했더라도 그 비회원과 가격이 동일한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어떤 목소리가 있었고, 둘째는 판매원의 판매 활동이 장려돼야 한다이다. 셋째는 판매 활동의 재고 부담을 줄여야 한다이다. 이러한 것도 YMCA가 제안을 했다는데, 즉 당시 청약 철회 기간이 3개월은 소비자 거래에 해당되므로 판매원의 재고 반환 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되 위약금의 경감 등을 명시해 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떤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날 의견을 개진한 사람들은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소비자 단체 및 학계 등 전문가들이었다. 하지만 방문 판매법을 지켜야 하는 주체인 업계의 의견 수렴이 안 됐다는 것이 문제점이 제기됐다. 참 관련 업계 사람들을 배제하고 이런 얘기들이 논의된다는 자체도 좀 왕따시키는 것도 아니고 참 이런 부분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모 업체의 한 관계자는 며칠 전 공포된 개정 방문 판매법의 미비점을 뜯어 고치자는 공청회라면 의당 다단계 업계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상식이죠. 어째서 업계의 의견이 무시됐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왕따 된 거예요, 왕따. 이만큼 아직까지도 사회가 이 다단계 업계에는 좀 계륵처럼, 물론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도 팽배해 있고요. 이 당시 때는 더 했고요.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업계의 목소리도 좀 귀를 기울여서 이걸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진행할 거라면 이 업계의 현장의 목소리도 귀 기울이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사실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생활 긴급 지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단계 업계만이 아니라 이 특수 근로 종사자들, 어떤 보험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단계 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학습지라든가 프리랜서들, 이러한 프리랜서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지원책은 제가 아직 뉴스에 못 본 것 같아요. 유럽이나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런 프리랜서들에 대한, 즉 어떤 원천 징수 사업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도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프리랜서라는 직업은, 즉 3.3% 원천 징수를 하는 그런 사업자들에 대한 부분이 좀 배려가 많이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희 신용카드를 신청하든 할 때도 프리랜서 또는 원천징수, 그러니까 자영업자와 원천징수 사업자는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항목이 없는 거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직업 쓸 때 기타를 안에 꼭 표시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좀 안타까운 어떤 현실입니다. 예, 그러면 서주제는 이제 다단계 피해 예방 위한 토론회인데요. 3월 19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다단계 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재밌는 거는 매출이 많이 하락됐을 때 이런 공청회나 토론회가 많은 것 같아요. 당시 토론회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은 먼저 현실적으로 다단계 판매 조직 가입자의 대다수가 판매 활동을 하지 않고 자가 소비 및 가입 권유 위주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판매 활동과 소매 이익을 전제로 한 다단계 판매에 대한 정의는 미등록 다단계 회사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좀 사업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면 지금 많은 회사들이 다단계 판매는 이런 판매 활동, 그러니까 판매 활동, 즉 소매 이익이 전제로 하는 게 다단계고, 그러한 소매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만 모아서 그 자가 소비의 멤버십을 만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합리화시킨 얘기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의 문제가 너무 자가 소비 위주의 좀 그러한 사업으로 흘러가는 것이, 그리고 누군가를 가입 권유하는 활동만, 즉 리크루팅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왜 그러면 자기가 소비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소비라고 정말 좋아서, 즉 누구한테 이 소비의 확장이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제품을 전달하는데 그 과정에서 무조건 회원 가입만을 유치하는 어떤 행위만이 사업이 되고 있는 현실이 좀 저는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좀 명확히 구분이 되고, 그 사업자는 어떻게 보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좀 돈이 될 수 있게끔 해주면서 소비자는 또 소비자로서의 어떤 혜택들을 주는 거죠. 그분들이 언제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1인 셀러라는 키워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이 다단계 판매 조직의 사업 형태가 판매 활동을 하지 않고 자가 소비 및 가입 권유, 즉 리크루팅 위주의 활동만 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판매 활동과 소매이익을 전제로 한 다단계 판매에 대한 정의는 미등록 다단계 회사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 이런 게 아니다라고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어차피 소비자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데 사업으로 덤벼드는 사업 입장에서는 좀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사진 내용처럼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제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 또 당시 방문 판매법상 다단계 판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한 방판 회사의 영업에 대해 공정위 등이 미등록 다단계 판매를 이유로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함에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런 분 정확히 개념 명확히 해야죠. 다단계 판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후원 방판과 구분됐죠. 공제조합의 지위와 권한 등에 대한 훈결로 인한 공제조합과 다단계 판매업자 간의 분쟁, 다단계 판매를 빙자한 사기 사건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방문판매법에서 전무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 다단계 판매 기법을 활용한 사기들이 많죠. 그래서 그게 다 다단계인지 아는데, 정확히 다단계 판매 기법을 활용해서 어떤 유사수신 행위든 뭐 코인을 팔든 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다단계 판매는 유통이에요. 이걸 명확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미등록 다단계 판매 방지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 전담 수사반 설치, 영업 정지 명령 제도 신설, 다단계 판매업자의 방문 판매업 경업 등 탈법적 영업에 대한 개선 방향, 공제조합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개선 방향, 소비자 등의 피해 예방 또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개선 방향 등이 논의됐다. 계속적으로 이제 2007년도에 이런 이제 방향들이 현재 좋은 방향으로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2007년도에도 또 이런 불법적인 마케팅이 또 유행을 했습니다. 그 포인트 마케팅, 공유 마케팅 이후에 퇴출됐는데 불구하고 더 고도화되는 그런 사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소주제는 캡슐 마케팅 성행. 캡슐 마케팅? 이름부터 재밌네요. 300%에 가까운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제시하며 불법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업체들이 급속히 증가했다. 1구자당 1캡슐이라고 속칭 캡슐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이 고수익 마케팅은 2007년에 들어서면서 생겨난 신종 마케팅으로 투자 후 3개월가량의 짧은 기간 내에 고수익을 풀어준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니까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죠. 3개월 만에 300%를 벌 수 있다는 그런 투자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10캡슐이 기본 투자 금액으로 가령 100만원, 1캡슐 10만원을 투자하면 10여 주에 걸쳐 200에서 300만원의 금액을 확정 지불했다. 또 신규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추천수당, 매칭수당 등이 추가로 지급됐다. 이런 마케팅까지 또 가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마케팅이 들어가야 이게 확장이 되니까 새로운 신규들을 끌어들여야 그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돈을 줄 수 있잖아요. 이러한 마케팅이 지금도 유행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뭐 코인 같은 경우도, 사실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그냥 주식처럼 그냥 개인끼리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거의 대부분의 코인이 이런 추천수당이나 매칭수당 이런 것들을 가미시켜서 이렇게 코인을 확장시키죠. 거의 마케팅이 결부되어 있는 그런 코인은 거의 의미 없는 코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해당 업체들이 관할 시도청에 금융수신업으로 등록치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여 원금 이상의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됐으며, 당연하죠. 무분별하게 투자를 받은 후 회사가 망해 피해자가 속출한 경우가 발생했다. 강남과 충무로를 기점으로 생겨난 이 마케팅은, 충무로에서도 이런 게 있었네요. 저는 처음 알았네요, 오늘. 이 마케팅은 강남 일대에 수십여 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을 정도였었다.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으니 당연히 정상적인 유통을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들이 매출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었죠. 당시 업계 한 관계자는 공유 마케팅 업체들이 대거 무너진 후 상품권 등 원금 대비 120, 150%가량을 지급하는 업체들이 대세를 이뤘다며, 하지만 최근 이 업체들이 속속 무너진 후
속칭 선수들로 불리는 떴다방 조직을 끌어들이기 위해 고수익을 제시하며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회사들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적다 보니 투자자들도 원금 투자 후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챙길 수 있는 회사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로 공급과 또 수요가 맞물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유행을 타는 거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짧은 기간 내에 고수익을 지급하다 보니 신규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을 경우 과부하, 배당 금액보다 투자금이 적어 회사가 부도난 상태, 즉 과부하가 쉽게 찾아와 부도가 나는 업체들이 부지 기수였다. 반짝하고 선에서 이제 속된 말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 잠그는 거죠. 코인도 어떤 코인들도 쉽게 얘기해서 막 출금이 잘 돼. 출금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들어오는 돈이 많다라면 당연히 잘 나가겠죠. 근데 들어오는 돈이 적어버리면 그 순간 잠가버립니다. 그때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제 중국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과도기 겪는 중국 불법 업체와의 격전. 2007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북경 구화산장의 국제회의실에서 중국 직접 판매 발전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중국 내 직접 판매의 문제점들을 알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직접 판매의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미나에는 아메이, 멜라루카, 에이본 등 90여 개 기업에서 300여 명의 직접 판매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국이 가장 뜨거운 그런 지역이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어떤 정책들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회사들이 지금도 중국의 문이 열리기를 이렇게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중국은 2005년 9월 정부에서 정식으로 2개의 직판 조례를 발표한 이후 2007년 14개의 기업만이 상무부로부터 직접 판매 허가권을 획득했다. 오히려 2000여 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허가 없이 직판 영업을 벌였으며 법안이 제정 시행됐지만 뚜렷한 가이드라인과 제재가 없어 많은 업체들이 혼란을 겪었다. 이건 또 뭔가요? 법에서는 금지라 해놓고서는 또 제재를 하지 않아서 혼란을 야기했네요. 이로 인해 중국은 세미나를 통해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9개국과 정보 교류를 하면서 과도기를 겪고 있는 직접 판매 시장에 대한 고찰의 시간을 마련한 것. 세미나는 총 26개의 주제로 북경대학 법학원 유계상 교수의 2개 직판조례의 정확한 이해와 중국 직판업의 건강한 발전, 상무부 연구소 직접판매 연구원 매신육 경제학 박사의 정부 감독 관리와의 조화로운 상호 보완 방법, 중국 뉴스킨 사장, 상무부총경리 등 정부와 학계, 현기업의 경영인들이 실전 강의로 이루어졌다. 네, 뉴스킨도 중국 매출이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현재 아메이 같은 경우도 아메이 전체 매출의 1위는 중국입니다. 지금 2019년 같은 경우는 우리 2위가 아메이 같은 경우 2위가 한국이었는데 한국 아메이였는데 3위를 밀렸죠. 미국 아메이가 2위로 올라갔고요. 지금 아메이가 이제 한국 아메이가 국내에서 매출이 이제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2007년도에 관련돼서 지금 이제 17탄으로 주제를 좀 다뤄보았고요. 또 2부로 2007년에 대한 부분을 2부로 18탄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솔 이홍술이었습니다.